예, 우주의 기원과 지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옛날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통신 연구를 위해 이런 안테나를 설치했는데 계속 잡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비둘기 둥지 때문인지 알고 안테나 안에 비둘기 둥지를 치우는 등 갖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 잡음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나중에 결국 알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로부터 오는 신호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자, 이 우주에서 오는 신호는 바로 복사선의 형태로 오는 신호였는데, 이 복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태양 복사 에너지라 할 때 이 복사와 똑같은 용어로 이렇게 쏘아주는 이런 에너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우주에서 쏘아지는 이런 신호들을 바로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우주 배경 복사는요, 우주가 대폭발로 생겨났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럼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우주에 이런 복사선이 돌아다니는 걸까요? 자, 우주가 대폭발로 생겨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주 대폭발 이후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떠다니게 됩니다. 이 시기는 원자가 생겨나기 이전입니다. 원자과 전자들이 수없이 떠다니게 되는데, 너무 우주에 이런 입자들이 어지럽게 있으니까 나온 빛들이 이런 입자들에 막히어서 전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너무 많은 입자들이 빛이 퍼지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빛들은 계속 입자들에 부딪히면서 갇혀 있다 보니까 우주는 마치 뿌연 불투명한 우주였던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 우주의 온도가 내려간 후 원자들이 드디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자들이 형성되면서 갇혀있던 빛들은 드디어 이런 원자 사이를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빛들은 드디어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투명한 우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한 우주에서 오는 이런 빛의 에너지들, 이런 에너지들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처음에 이 복사선의 파장을 한번 알아보니까 이 전파의 파장이 7.3cm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7.3cm 파장의 전파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영하 270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차가운 물체에서 나오는 복사선의 파장과 똑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폭발 이론에 의하면 지금 우주의 온도가 영하 270도라고 계산을 해내었는데요. 실제로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한 전파가 영하 270도에서 나오는 복사선과 똑같은 전파를 측정했다는 건 바로 이 대폭발 이론이 맞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 측정한 전파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드디어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주의 시작부터 한번 다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온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폭발이 일어났고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 여러 입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빛들이 이렇게 입자 사이를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드디어 원자들이 생성되고 이 원자들 사이로 빛들이 드디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생성되면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까지 현재에 이르러서 이렇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주 배경 복사를 위성으로 관측을 해보았습니다. 코비 위성을 이용해서 이런 모습의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 WMAP이라는 위성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붉은색 부분은 온도가 높은 부분을 의미하고 푸른색 부분을 온도가 낮은 부분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에 균일하게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균일하게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우주 배경 복사의 지도가 우주 초기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온도가 높은 쪽에서는 물질이 많이 모여 있었을 것이고, 온도가 낮은 곳에는 물질이 적게 모여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해주었죠. 이렇게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별과 은하가 탄생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